아, 예. 은행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가워요. 여기 저기 이름이 뭐죠? 원상이요. 아, 원상이. 아, 맞아요. 은찬. 네. 원상. 네. 그래. 반가워요. 우선 초문. 아니, 초반이요, 반가워. 맨 처음에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 방학특강으로 어떡하. 쭉 학교에 있다가 학교. 그 다음에는 집에서 있는데 귀찮았군요. 아니 그 늦잠을 늦자. 늦자. 아이고. 영어 실력이 졸업 요건보다 저희 텍스 발 사이즈도 안 나왔어. 발 사이즈? 도 안 나왔어. 발이 내 키보다 25cm 크던데. 정도. 좋아. 오, 좋아요. 승우이다. 아이고. 별로 없었어요? 네?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있었어요. 뭐 왜요? 병원 갔어요. 무슨 병원이요? 성형 수술했어요? 아니 대학병원 왜요? 아파서요. 어디 가요? 폐요. 주에? 몰라요. 진짜로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기운? 어떻게 하셨어요? 아, 고등학교 동기 중에 기운이 내가 있었거든요. 이게 폐에 이제 이제 불규칙하게 외부 공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정해진 길로만 가야 되는데. 폐 뭐지 공기중환자 중인데 네. 그게 네, 터져가지고 터져가지고. 폐 위에 공기가 쌓여서 폐를 누르면. 네, 그러니까 공기가 이상하고 호흡이 힘들고. 그 동기 중에 있었는데 걔 서울대 어디 갔대? 하여튼 그렇다. 됐다. 오, 추석. 아이고. 좋아. 뭐야? 많이 힘들고 있네. 이거는 이거로 예, 그거 마시면 됩니다. 아이고, 짠. 뿌잉뿌잉. 자, 오늘도 재미있고 오해 좋은 화학 공부를 해봐요. 뿌잉뿌잉. 자, 좀 쓸 게 있어서 미리 좀 쓰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좀 그 필기 먼저 합시다. 자,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한 거라서 뭐 굳이 적지 않아줘도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쓰시면 돼요.
자, 먼저 쫙 적어주세요. 왜냐면 지금 그거 그 뒤에 배터리 충전 중이어가지고 충전 때문에 말을 바로 할 수가 없어. 먼저 다 적고 하겠습니다. 충전 대회. 다 적어졌어요? 자, 온찬 열심히 적었군요. 오, 와, 온찬이 완전 예쁘게 적다. 오, 수능이도 되게 상당히 글씨가 사랑스러워요. 오, 완전 귀여운데요. 원상. 원상이도 글씨 되게 깨끗하네. 여러분 잘 적었나? 자, 이제 설명을 가볼까요? 아, 충전기를 떼고 이제 마이크를 세팅해야겠다. 에이. 짠. 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정연아, 지민아, 규현아 소리 잘 들려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룰루룰루. 오케이. 그 뭐야, 그 또 소리 잘 안 들리면 현장에 있는 친구들한테 문자 주세요. 그 승욱이도 와 있고 은찬이도 와 있고 원상이도 와 있어요. 자, 이제 설명 가겠습니다. 자, 보자. 자, 21번은 전기화학과 관련돼서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절반까지를 저번 시간에 풀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얘가 문제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문제에서 그냥 반쪽 반응식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반쪽 반응식 중에 위에 있는 게 여하튼 무조건 환원이 되는 거고요. 여하튼 아래쪽에 있는 게 무조건 산화가 되는 그런 그 반응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반쪽 반응에 표준 환원 전위는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응 1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반응을 만들어내는데 그 전체 반응을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에 지금 환원되는 전자개수가 4개, 산화되는 전자개수가 하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개수를 일치시켜야 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요 4개고 여기 1개니까 요 반응식에다가 옴팡 4배를 해가지고 8 해서 훌렁 빼가지고는 전체 반응식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반응 1에 대한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4배에서 딱 빼주면 진짜 이게 되거든요. 뭐 특별히 어렵지 않게 그냥 뭐 이렇게, 그죠? 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 결국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가 결국 어떻게 돼요? 같아지면서 짜잔 짜잔 이렇게 나가리가 되는 거지.
알겠죠? 이때 이 전체 반응의 표준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반응식을 빼줬기 때문에 그 방향 그대로 전위도 빼주시면 돼요. 다만 이때 명심할 건 뭐라고 했죠? 반응식이 배수배가 돼도 전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반응식이 2배, 3배 돼도 그 표준 전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빼줘가지고는 전체 전위는 0.43V. 자, 그리고 이때 이것과 관련돼서 표준 깁스 에너지 변화가 있다고 했었는데 표준 깁스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UFE0라고 표현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이제 뮤가 뭐였어요? 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요거.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 이게 바로 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반응식이 주어지면 그 화학 양론 계수를 넣고 4 이렇게 넣고 F가 뭐였죠? 원상아? 아니 원상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래 고마워요. 바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패러데이 상수였죠. 패러데이 상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로 근데 여기 이거 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 똑똑똑 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66kJ/몰. 그래서 저 주어진 반응은 이 표준 그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이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기화학 반응으로부터 평형상수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평형상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거였다고 했습니다. 10의 지수승분의 뮤의 이제로 오버 0.05916. 그래서 뮤 값이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서 4고 이제로가 0.40 넣고 0.05916 나누어 주시면 이때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거 저번 시간 한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의 평형상수라고 하는 걸 잠깐 한번 눈여겨보시면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 평형상태에 주어진 반응의 반응물분의 생성물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이때 반응물분의 생성물 표현할 때 그 평형상수식에 누구는 표현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고체와 여기에 있는 용매 이런 것들은 표현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평형상수에는 누구하고 누구만 표현되냐면 O2의 가스의 부분합 H 플러스 농도 그 다음에 Ag 플러스의 농도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때 평형상수 넣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어떤 특정 화학종의 이 지수가 있으면 이게 뭐냐면 반응 양론 계수가 있으면 이렇게 지수로 그럼 H 플러스가 4개니까 H 플러스의 4승 Ag 플러스가 앞에 화학 양론 계수가 4니까 여기에 4 이렇게 표현한 평형상수가 지금 이 정도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이게 이제 반응 원인데 문제에서는 난데없이 반응 2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이게 뭐야? 쭉 봤더니 특별히 달라진 게 없고요. 그냥 뭐냐면 앞서의 전체 반응식 있죠. 이 전체 반응식을 그냥 나누기 2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4 있잖아요. 2로 나눠서 2로 바꾼 거죠. 그래서 특별한 거 없고요. 반응 원에 대해서 2로 나누어서 화학 양론 계수만 바꿔준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전체 전위는 어떻게 된다? 전체 전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반응식을 2배 하건 3배 하건 몇 배를 하건 그 표준 전위는 변치 않기 때문에 앞서서의 0.40만큼 그대로 0.40으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자 이게 뭐라고 했죠? 바로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라고 했었죠. 그게 어떻게 표현된다? 마이너스 한 다음에 뮤. 이 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라고 했는데 반응식을 배수로 나눠버리면 그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4였는데 이걸 2로 바꾸어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계산하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83kJ/몰이 나오는 거죠. 즉 앞에서 계산한 거에 딱 절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것으로부터 뭐를 한번 계산해 볼 거냐면 평형상수를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요 수식 기억나요? 이게 뭐예요? 은찬아, 이 수식의 이름이 뭐예요? 그 유명한 네른스트 방정식이죠? 바로 Q에 따라 그 주어진 반응의 전위를 알아낼 수 있는 건데 은찬아, Q가 뭐예요? 그렇지. 반응 지수가 Q죠. 영어로?
반응 지수 0으로 보였어요. 좋아. 영어 성적이 자기 발 신발 크기 뭐 어쩌고 저쩌고 됐던 우리 원상이 이게 이렇게 밝히면 안 되나요? 그런가요? 상당히 못 본 거라. 상당히 높았다고요? 상당히 못 본 거라. 그런가요? 뭐 못 봤다는 건 앞으로도 잘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졸업하기 전까지만 하는데 뭐라고요? 졸업하기 이거 졸업 요건이어가지고 졸업 요건이라고요? 네, 시간 많이 남았어요. 혹시 많이 남았던데. 뭐. 원상이 파이팅! 알겠죠? 네, 친구들도 응원해 줄 거예요. 알겠죠? 뭘 응원? 발이 더 크도록 응원할 거. 그냥 토익이랑 매트스랑 어쨌건 자 원상. 자 반응 지수 영어로. 일단 리액션으로 시작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리액션. 그 다음에 리액션 쿼우션트라고 했습니다. 리액션 쿼우션트. 그래서 책 읽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어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네른스트 방정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요 전체 전이와 여기 있는 반응 지수가 평형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로 전체 전이가 0이 되고 반응 지수를 뭐로 평형상수로 바꾸어주면 된다고 했었죠. 원상 기억나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그걸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썼던 요거랑 똑같은 거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 경우 계산이 어떻게 돼야 된다? 사실 저것도 평형상수, 이것도 평형상수인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요거죠, 요거. 이게 지금 이 반응식에서는 2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2 놓고 자 전체 반응의 전이 이제로 네트는 변한다 그랬어요? 안 변한다 그랬어요? 절대 안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0.43 그대로 놓고 0.05916 넣고 계산을 해주면 그때 값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이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전체 반응에서 고체하고 보시다시피 용매 얘는 평형상수에 표현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고체와 용매 얘는 평형상수에 표현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누구하고 누구만? 기체나 수용액 중에 있는 농도 이런 것들만 평형상수에 표현이 되니까 얘가 분모에 얘를 분자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또 어떻게? 이 같은 화학양론 개수를 지수성으로 표현을 해야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바로 이걸 만약에 K1 왜냐면 반응식 1의 평형상수라고 했으니까 라고 한다면 아니 뭐 저기다 쓸까? K1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어져 있는 K2 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바로 저 앞서 K1의 루트. 무슨 말 알겠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반응식 1, 2가 사실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같은 반응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반응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어떤 물리량은 같게 표현되고 어떤 물리량은 다르게 표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같은 반응인데 결국 누구는 같게 표현돼요. 전위는 같게 표현되지만 에너지와 평형상수는 좀 다르게 표현되죠. 그 다르게 표현되는 관계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배수가 되는 거고요. 166은 83을 곱하기 2하면 딱 166이 되는 거고요. 평형상수는 그게 제곱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뭐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그래서 얘를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풀라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난데없이 8. 자, 문제 2번에서 갑자기 뭘 물었거든? 뭘 물었더라? 2번에서 그럼 뭐 우리 값 중에 뭐 누가 같고 누가 다른지 뭐 확인할 수 있겠죠. 누가 더 크고 작은지 대소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2번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일, 세기성질이 뭐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세기성질. 자, 세기성질. 이게 또 이제 뭐랑 그 같은 말이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intensive property. 요거를 우리말로 세기성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럼 이 세기성질의 정의는 뭐냐면 바로 질량의 무관한 물리량. 요걸 뭐라고? 세기성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전위.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크기 성질이라고 있죠. 그러면 크기 성질은 또 원래 영어 표현으로 뭐냐면 extensive property를 얘기해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질량이 무관한 게 1번이니까 크기 성질은 질량에 관여하는 물리량을 크기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지금은 바로 델타 G 하고 평형상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에 관여하는 물리량, 질량에 무관한 물리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기성질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1, 2번을 비교하면 어떤 의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다. 자, 다 적으셨죠? 자, 그 다음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줄게요. 준다. 자, 그 다음 해볼 거. 이름 자체가 농도차 전이거든요. 전기화학에서 여러 주제 중 아주 유명한 주제입니다. 내 예상키로 이번 시험에 100% 나옵니다. 알겠죠?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는 농도차 전이 중 그나마 가장 간단한 거 요걸 낸 겁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우리가 지금 배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뭐 전기화학적인 전기화학 셀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럼 그 배터리가 어떻게 구동돼요? 누구는 산화되고 누구는 환원되면서 전기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누구를 산화시키고 누구를 환원시키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화학 반응,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막 건전지를 사서 쓴다거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휴대전화 갖고 있잖아요. 그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를 무슨 배터리라고 하죠? 그걸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진짜로 특정 물질의 산화, 특정 물질의 환원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막 충전도 되고 방전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에서 진짜 물질의 산화 환원이 일어나면서 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알아요? 조력 발전. 이런 말 알아요? 조력 발전이 뭐임? 밀물과 사용을 심해. 오, 그쵸. 은찬이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 다들 열심히 그 의견을 피력하는데 은찬이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은찬이 바다 알아요? 바다? 파도 알아요? 파도? 그렇지. 자,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거야. 바다에 가면 밀물하고 썰물이라는 게 생기죠. 왜? 달 때문에. 파도는 왜 생기죠? 바람 때문에, 알겠죠? 바람 때문에. 그래서 밀물, 썰물과 파도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다른 개념이에요. 바람이 쳐서 파도가 부는 거고요. 달하고의 인력 때문에 밀물, 썰물이 생기는 건데, 자, 바닷물이 훅 들어올 때, 밀물시. 여기에 바다에 큰 장벽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거대한, 그냥 아주 물리적인 장벽이에요. 특별할 거 없고요. 그냥 콘크리트 벽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썰물 때 이놈의 물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죠? 그 유명한 갯벌이 되죠. 갯벌이 되죠. 그래서 이 갯벌에서 막 그 뭐냐면은 바지락도 캐고 막 문어도 캐고 막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 바지락 갯벌, 바지락의 문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캐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왜 바닷가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이게 막 이게 퍽퍽지만 막 이렇게 막 바지 입고 가가지고 호미로 이렇게 막 캐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생산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생산성. 그 할머니들이 콕 해갖고 이렇게 캐면 이게 얼마나 될까요? 연봉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갯벌에서 이렇게 조개 캐고 하면 놀라지 마세요. 연봉으로 치면 한 6천 정도 돼요. 이게 조개, 이 뭐 낙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열심히 일한다는 대가로, 이게 열심히 일한다는 조건으로 하겠어요? 아마 오늘은 귀찮아서 안 나가 이러면 안 되고 썰물 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가서 이렇게 캐고 막 이러면요 연봉으로 한 6천에서 7천 정도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연봉에서 6천, 7천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서울대 나와서 석사, 박사 학위 한 다음에 삼성이나 LG 들어가실 때 초연봉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논문 쓰는 정도의 생산성이 그 할머니들이 그 무슨 말 알겠어요? 하는 그 생산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기업 삼성이나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에 비해 자연이 주는 갯벌의 생산성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기업 몇 개를 합친 것보다 이 갯벌의 생산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즉 경제적 가치로도 갯벌은 엄청나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갯벌을 보존해야 되겠어요? 없애야 되겠어요? 갯벌은 보존하는 게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갯벌은 전 지구 아무 데나 있습니까? 특정 지역에만 있습니까?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귀한 자연 생태계예요. 그래서 전 지구에 몇 군데 없어요. 전 지구에 몇 군데 없는데 그 몇 군데 없는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야?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것도 서해안. 즉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축복받은 땅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갯벌은 자연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고 그래서 당연히 갯벌은 보존해야 되며 그 다음 갯벌을 만약 누군가 오염시켰을 경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엄청난 범죄입니까? 갯벌을 오염시키는 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왜 할머니들 진짜 막 이런 데서 일하시면 사실은 일이 험하거든요. 힘들거든요. 험하고 힘들 건 맞지만 생산성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왜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어요. 진짜 할머니들 바지락 해가지고 그걸로 6남매 대학 다 보냈다. 그런 말 있어요. 진짜로. 물론 이제 남편은 나가서 고기 잡고 업촌에서 할머니는 그 부인은 저 갯벌에서 이렇게 조개 캐고 낙지 캐고
해가지고 6남매를 다 대학 보냈다 하는 게 가능한 게 이게 생산성이 엄청 높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갯벌의 경제적인 이거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여하튼 이런 식으로 밀물 썰물이 나타났을 때 물이 쫙 빠지게 되면 딱 스위치가 생기겠죠. 이때 여기 구멍을 딱 뚫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훅 나오겠죠. 훅 나올 때 그때 여기서 막 야 물 나온다가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뭘 걸어요? 물 나오는 길에 바로 풍차를 다는 거죠. 풍차를. 예, 풍차를 다는 게 풍차 같은 거야. 그냥 풍차 같은 거. 예. 풍차를 걸면 이놈의 풍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나오는 힘에 의해서 뱅글뱅글뱅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는 자리에 여기 뭘 걸어요? 여기에 모터를 거는 거예요. 전기 모터예요. 전기 모터. 그걸 다른 말로 발전기라고 하죠. 즉 전기 모터가 거꾸로 돌기 시작하면 여기서 뭐가 줄줄줄 나와요. 전기가 나오죠.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이 빠져나오죠. 물이 그냥 빠져나올 뿐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무슨 딱히 산화반응, 환원반응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산화환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산화환원 반응이 전혀 없이도 뭐가 가능하다? 전기 에너지 생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왜 가능하지?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농도차전이에요. 화학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물리학적으로 그냥 이 위치 에너지가 변하면서 얘를 돌리고 그러면 이 발전기 안에 들어있는 코일이 자석 속에서 돌면 전자기 유도로 전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전기 에너지 생성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이고요. 이 전기 에너지 생성에 대한 연력학적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농도차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력학적 관점에서 물리학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하튼 화학에서도 중요한 주제인지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농도차 전이에 대한 백그라운드 개념은 이거예요. 알겠죠? 그럼 제가 이제 화학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좋아. 자, 우리 갯벌 하니까 생각나네. 옛날에 저 서해안 갯벌 한번 오염된 적 있죠. 유조선 뽀개져가지고. 그래갖고 막 기름 다 덮이고 막 그거 알죠? 기름 덮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닦으러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팁. 원유가 누출됐을 경우 닦으러 가면 된다 안 된다? 닦으러 가면 된다 안 된다? 원유가 누출됐을 경우 닦으러 가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이미 옛날 일이라 내가 해드린 얘기입니다. 화학자라서 해드린 얘기입니다. 원유 누출됐을 경우 닦으러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절대 안 됩니다. 그때 가슴 아파가지고 사람들이 서해안 가서 닦는 거 그 가슴 아파서 이게 감정이 북받쳐서 사람들이 가서 닦는 건 이해를 하는데 화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원유라고 하는 건요. 극도의 발암 물질이에요. 원유는요.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물론 그 원유에서 정제를 해서 휘발유도 만들고 뭐 등유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게 하잖아요. 하는데 그거부터는 큰 문제가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 원유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은 케미컬들이 섞여 있는 거라 원유에는 억수로 많은 발암 물질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서해안 태안 앞바다 그 오염됐을 때 사람들이 막 닦으러 가고 했잖아요. 감사하긴 감사한데 모르긴 몰라도 거기 갔던 분들 지금 몸들 아주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원유가 누출됐던 태안 앞바다의 어민들 있죠. 그 중에 암 걸리신 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옵니다. 왜죠? 바로 그 태안 앞바다에 기름을 누출시킨 업체가 누구기 때문에? 삼성이라서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삼성은 그 태안 앞바다 유출한 경제적 손실이 2조 정도 났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조쯤 나겠죠. 거기 조개만 캐도 연봉을 5천이 나온다는 곳이니까. 그 태안 앞바다 오염돼가지고 경제 손실 2조 정도 났었어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지만 그런 범죄는 중범죄와 경범죄예요.
갯벌 오염시키는 건 중범죄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삼성은 그때 누가 구속되거나 벌금 내거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삼성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거기 분들 지금 그 오염돼 가지고는 막 암 걸리고 이런 것도 신문에 안 나와요. 네, 화학자는 다 알아요.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앞으로 원유 이렇게 나오면 닦으러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절대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그걸 도우려고 하셔야지 실제로 닦으러 가면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알겠죠? 화학 선생님과 해드린 얘기예요. 알겠죠? 하여튼 진짜 세상엔 넓고 세상엔 나쁜 놈이 많다. 은찬 이런 얘기 처음 듣죠?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승욱이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기 뭐냐? 저기 원상이는 발 많이 컸어요? 네, 자 봅시다. 농조자 전예. 자 모델링. 개념이 익숙하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지금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좀 인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짜자자잔. 그림. 자, 우선 얘는 뭐겠어요? 염다리. 자, 문제 언급하고 있는 조건까지 저기 한번 좀 표기를 하면 요렇게 여기가 요렇게 1기압의 수소기체가 자 요렇게 1기압의 수소기체가 그리고 이때 여기엔 H 플러스의 농도가 1몰.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를 2번 전극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2 이렇게 써보고요. 문제에서는 여기를 1번 전극이라고 했고요. 이때 여기 H 플러스 농도는 몰라요. 근데 이때 여기서 엥 스위치 온 했더니 이 값이 0.211V가 나왔대요. 다다. 됐죠? 그래서 관건은 저 1번 전극이라고 하는 저 수용액 내에 저 H 플러스 농도가 뭔지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에요.
자, 근데 재밌게도 양쪽 세팅을 보면요. 양쪽 세팅이 뭐 완전 달라 보여요? 뭐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죠? 완전 똑같고 뭐만 다르다? 완전 똑같고 뭐만 다르냐면 여기에 있는 H 플러스 농도만 다른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져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렇게. 우선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왼쪽에 쓰면 에노드라고 그랬어요? 캐소드라고 그랬어요? 보통 왼쪽에 쓰면 에노드, 우리말 번역은 산화전극. 오른쪽에 쓰면 뭐라고 했죠? 캐소드라고 했죠. 환원전극이요. 자, 근데 뭐가 됐건 간에 이 주어진 반응에 표준 환원전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H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들여서 바로 이렇게 H2 가스가 되는 반응에 표준 환원전이 이 값은 얼마입니까? 0.000V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죠. 맞나요? 그러면 저기에서 전위 계산. 자, 첫 번째 1, 2번 전극 혹은 캐소드. 자, 저기서도 자, 표준 반응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2번 전극의 반쪽 반응 전극을 E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E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E0 빼기 0.05916 오버 U의 로그 Q. 자, 그러면 E0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0.000이고요. 0.05916 한 다음에 전자의 화학양으로 개수는 지금 얼마죠? 어쨌거나 여기에 1이니까 1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 로그 뭐분의 뭐? 반응물분의 생성물.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H 플러스 농도분의 수소기체 농도의 루트. 자, 수소기체 부분합의 루트인 거 아시겠죠? 루트는 왜 쓰는 거예요? 앞에 화학양으로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평형 뭐냐면 반응 지수상에서는 루트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여기가 지금 E2니까 바로 저 H 플러스의 농도도 H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여기에 있는 2번 전극에 반쪽 전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쨌거나 H 플러스 농도가 1몰이고요. 수소기체 부분합은 1기압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1분의 1은 뭐예요? 뭐 제곱이고 루트건 간에? 1이죠. 로그 1은 얼마예요? 0이죠. 원래 0이죠. 그럼 이거 얼마란 얘기예요? 0.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1번 전극 혹은 에노드 역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바로 이 반응식을 고스란히 그대로 적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전극에 대한 반쪽 전위는 바로 E0 빼기 0.05916 U의 로그 Q 이대로 적용을 해가지고는 E0 자리에다가 0.000V 빼기 0.05916 오버 1. 왜? 화학양으로 개수는 어쨌건 이 반쪽 반응식 상에서는 1이니까 로그
Q 반응지수죠. 반응지수는 반응물분의 생성물. 루트 수소기체 부분합 오버 H 플러스의 농도. 근데 지금 1번 바로 에노드에 대한 농도니까 그걸 H 플러스 1이라고 하죠. 이때 여기에서 1번 녀석도 기체의 부분합은 1기압으로 잡자. 그럼 루트 있어도 보시다시피 없어지겠죠. 무슨 말이냐? 1로 사라지겠죠.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0.0 어떻을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0.05916 곱하기 pH가 되겠구나. 이게 왜 pH?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pH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왜? pH의 정의가 뭐예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죠. 그러면 H 플러스가 역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1이고 역수를 원래 수로 다시 바꾸어주면 앞에 마이너스가 빠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p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1번 혹은 에노드의 반쪽 전이는 마이너스 0.05916 곱하기 pH로 표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것으로부터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8. 그러면 3. 전체 전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 2에서 이 1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빼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2번도 1번도 환원 반응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빼줘야 1번이 실제 산화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표현해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2가 값이 얼마였어요? 0.000이었고 이 1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0.5916 pH였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나? 0.05916 곱하기 pH. 이게 전체 전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얼마다? 0.211.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를 나눠서 계산하면 pH가 이 경우 얼마로 나오냐면 3.57 정도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죠. pH가 3.57이면요. H 플러스 농도로는 대략 어느 정도인 거예요? pH가 3.57이면. 대략 10의 마이너스 4승몰 농도인 거죠. 맞나요? pH가 3.57이면 10의 마이너스 지수승으로 바꾸면 대략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봅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4승몰이고 여기는 1몰이죠.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고농도고 어디가 더 저농도예요? 이쪽이 더 고농도고요. 이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농도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리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면 영원히 바람이 부나요? 언제까지? 양쪽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바람이 부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산화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 저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산화를 통해 H 플러스가 증가하는 거예요. 저농도에서. 여기는 환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환원을 통해 H 플러스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혹은 반대쪽으로 전류가 이동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때까지 이 배터리는 구동이 되겠어요? 얘는 저농도에서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얘는 고농도에서 농도가 점점 감소해서 양쪽이 뭐 할 때까지? 농도가 같아지면 그땐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전체 전위가 0V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양쪽의 전체 전위가 같아질 때까지 얘 농도는 감소하고 얘 농도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R자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것에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치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누군 산화하고 누군 환원된 게 맞는데 R자로 보면 그냥 여기 있는 H 플러스 일부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냥. 무슨 말 알겠어요? 물론 진짜 얘가 물리적으로 이동한 건 아니지만 R자로 보면 얘는 줄어들고 얘는 늘어난 거죠. 마치 뭐처럼? 조력 발전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농도 차에 의해서도 같은 화학종끼리 배터리를 연결하면 반쪽 전위를 연결을 하면 거기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배터리를 뭐라고 부른다? 농도차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화학 주제에서 아주 유명한 내용인지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생 갔다 오세요.